안녕하세요. 지금은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예비군 5년차 직장인입니다. 13년도에 입대해서 연대 지원중대에서 대전차 보직을 받게 되어 비교적 쉬운 군생. 대전차 보직이 쉬운 군생활이에요? 토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전차 소대의 특성상 차량 이동이 기본으로 행동 등 힘든 이동이나 보병들이 겪은 육체적인 그런 힘든 일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특히 통신병을 겸임했던 저는 더더욱 어딘가를 돌아다니거나 적재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보단 멀찍이 그늘에서 통신 대기를 하는 게 전부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만 14년도를 기점으로 군내 부조리 척결 지시가 내려오면서 군 생활이 조금씩 꼬였습니다. 이유는 GOP 내 군기 위반 사태와 더불어 가혹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날아가고 특히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같이 전출을 가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전방은 총체적 병력 부족과 TO가 비어버리는 동시에 대대급으로 전출로 날라온 사람들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비숙련 인원으로 분류되었고 국방부 지시로 인해 그린캠프의 대상 인원이 확대되고 간부들 또한 가혹행위로 근심 및 전출들을 겪으며 간부 병사할 것 없이 제가 전역하기 직전인 근 1년 동안 병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적 널널한 연대 소속의 중대에 있던 인원 및 통신병 그리고 개원들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근무 파견, 훈련 파견 등으로 짧으면 1주, 훈련이 끼면 한 달까지도 파견을 가는 상황이 연출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 또한 피하지 못했죠. 당시 임병장 사건으로 상급 지시로 군내 부조리 색출을 통해 전방에 있던 GOP 내 군내 부조리로 인해 분대장급 3명과 소대원 2명이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통신병이 포함되어 긴급하게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연대장 지시로 중대에서 누구를 보내냐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널널하던 대전차 소대에 짬철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당시 저희 중대는 ROTC로 들어온 소위가 부중대장으로 들어왔으나 업무가 없어서 소대장으로 대전차 소대에 들어오면서 직책이 하나씩 밀려버리고 분대장으로 하사가 들어오면서 통신은 전부 숙지하고 들어오는 간부 특성상 저는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돼버렸고 저는 졸지에 분대장을 내려놓게 되면서 제가 당연히 가는 곳으로 낙점이 되어버렸죠. 처음에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다르게 연대보급 간의 네토나를 타고 가면서 들은 것은 인원 충원으로 전입될 때까지 최소 한 달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타부대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급작스러운 이동으로 보급체계 지휘체계가 다른 파견 인원보다 인원이다 보니 부식 및 보급 불출물에서 저는 항상 제외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챙겨오지 못한 섬유 유연제나 세제 및 생필품이라고는 세면백에 조그마한 폼 클렌징과 칫솔, 치약, 비누, 면도기가 전부였고 이걸 구매할 PX도 없었기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랑 별거 아닌데도 샴푸 없으시면 제 거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가오는 사람 아주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다가와주면 진짜 고마운데 사람이 진짜 이런 때 도와주면 진짜 고맙고 그런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게 돼요. 간부는 황금마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군내 부조리 특히 임병장 사건 이후에 있던 GOP 부조리로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사단장은 직접 군내 부조리가 있는 곳에 황금마차를 통제하면서 저는 더더욱 난처해졌습니다. 타부대 아저씨들에게 빌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간부들에게 부탁하자니 간부들은 군내 부조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시내까지 물건을 사올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꿎게 끙끙대면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쯤 묘한 느낌의 개원인 상병 둘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말이라도 걸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저는 넉넉히 챙겨온 담배가 생각나서 담배 몇 갑과 세제 폼클렌징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 중에 굉장히 훈훈하고 느씬하게 생긴 상병 개원이 그런 거 그냥 말하면은 보급 세제지만 하나 주겠다고 했고 잠깐만 훈훈하고 느씬하게 생긴? 상병 개원? 그 옆에 있던 상병도 폼클렌징은 자기한테 있으니 씻고 싶을 때 자기 관물대에 있는 세면바구니 그냥 갖다 쓰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계기로 3명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근무를 설 때면 둘 중 하나하고 같이 근무를 서게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근무하는 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떨고 있으면 오래 걸어야 하는 길을 걸어서 깔깔이와 핫팩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담배도 챙겨주거나 혹은 어느 날 둘이 싸우고 있길래 보니까 볶음 라면을 못 봤던 저에게 라면을 챙겨주는 걸 본인이 하겠다고 서로 아끼라면서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엄청나게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생활관을 쓰던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개원상병들하고 친하냐는 말과 함께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하던 이야기는 흡연장에서 거의 10명 단위로 늘어나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결론적으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였죠. 요약하자면 두 상병 개원 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둘은 동성애자였고 부대에서 서로 만나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박도 둘이서만, 휴가도 둘이서만. 간부들은 그냥 서로 친한 동기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싸가지 없는 간부가 서로 교환하던 연애 편지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여자한테 쓰는 거냐면서 강제로 빼앗아 읽고 이걸 중대장에게 보고한 것이었고 이건 연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연대장은 그 길로 둘의 추가적인 혐의를 받기 위해 성폭행 및 관련 사례를 당한 사람을 색출하였고 둘이 잘못한 일을 만들어서라도 군 교도소로 보내고 싶어 했으나 정작 잘못한 것이 없어서 만창 이후 그린캠프로 보내는 것이 참모회의에서 결정되는 걸로 하였지만 13년도 당시 동성애 서운 관련 군기 위반한 병사가 자살하는 사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것마저도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서 연대장은 둘과 무언의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둘의 관계를 묵인해주는 대신 군 생활을 조용히 그리고 저녁 때까지 GOP에서만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GOP에 철수 없이 말이 좋아 GOP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징역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둘은 떨어져 있을 필요 없어서 나름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GOP 내에서만큼은 서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병사들끼리 헛소문까지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새벽에 둘이 키스를 했다. 둘이서 화장실이나 은밀한 공간에서 더러운 짓을 한다. 병사 간보할 것 없이 따돌리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군대가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강요받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착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힘든 군생활을 하는 상병 개원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수에게 편승해서 같이 돌을 던질지에 대해 결정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글 잘 쓴다. 책 많이 읽는 사람인데? 그걸 눈치챘는지 밤에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개원 상병 둘이 같이 나오더군요. 자기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면서 담배 한 갑을 쥐어주고 괜찮다고 계속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 배신하면 나도 언젠가 크게 통수 맞을 것 같아서 따돌리는 자 쪽의 사람들하고 있어봐야 한 달 좀 더 있을 거란 생각에 손절하고 게이 커플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안 입고와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어차피 다른 중대 파견 인원이라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다녔죠. 그렇게 5주 정도 되었을 때 담당관이 저를 예고도 없이 데리러 왔고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무리 그 일반적으로 그냥 징발해가지고 데려가는 그 병사고 그러지만 사람들끼리 그 정이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있는데 참 그 자기네들 일 처리 먼저 하는 거라고 그냥 완전 그 와가지고 그냥 바로 짐 챙겨봐 이래서 그냥 데려가 버리고 그거는 좀 그랬다. 지금 완전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바로 코앞에서 전쟁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인사는 하게 해주지. 이후 둘은 전역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역 전에 간간히 소식을 전했고 전역하고 나서 이후에도 둘이서 같이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면서 제주도에서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 소소하게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18년도 초에 둘이 호주로 이민 가서 같이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축하해달라는 소식 듣고 처음으로 호주 가서 게이 커플 결혼식에 축하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바빠서 연락이 끊겼다시피 하지만 가끔 생각이 납니다. 둘이서 잘 살기를 바라고 특히 군대에서 성소수자였던 취향이 소수던 독특하고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 당하던 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대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땐 이 제냐리스 이분이 지금 호주 계신 분입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제냐리스님. 본인의 이야기를 제 3자인 것처럼 표현해서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친했나봐. 장난으로 한 얘기고 진짜로 친했나봐.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 사랑하고 그랬으면은 결혼했겠어. 일반 사람들이 이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주저하는 마당에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래도 끝은 해피엔딩이라 그래도 좋네요. 뭐 이 글을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랑 하시고 그리고 이런 글을 써주신 우리 제냐리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오픈마인드로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썰렁썰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은 못 챙겨보고 있지만 유튜브 꼬박꼬박 광고도 꼬박꼬박 시청하면서 재밌게 이야기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썰렁썰레 영상을 자주 보다가 생각나는 썰이 있어서 저도 몇 자 찌끄려 봅니다. 저는 08군번입니다. 아유 나이가 많으시네. 그러니까 올해로 전역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네요. 카페 설왕설래 규정에 따라 디테일은 언급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저는 민통선 안에 155mm 견인포 부대에서 유선 통신병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런 스카이림 그 방패 같은 걸 이렇게 철통을 등에 짐고 산과 들판을 배회하면서 대충 그런 일들을 하죠. 상병 말이었는지 병장 때였는지 아마 병장으로 진급했을 시즌인가 병장일까 그 병장이었나 그쯤일 겁니다. 가을쯤에서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산에 깔아놓았던 통신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첩첩산중을 떠났을 때 그 일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나름 작전이라고 단독군장에 대검까지 받아서 길을 떠났죠. X반도에다 대검 차는 거 진짜 개빡쳐요. 지금 생각해도 개빡침. 왜? X반도에다가 대검 차면은 귀찮아요? 후임들과 함께 열심히 야전선을 찾아가며 끊어진 거 다시 이어주고 군용 전화기로 빨레레레레레 하면서 신호 가는 거 체크도 해야 되는데 보여야 할 야전선이 중간에 하나 보이지 않게 돼서 그걸 찾느라 혈안이 되었죠. 참고로 제가 선임들을 정말 잘 만나서 짬 좀 먹었다고 뒤로 빠져서 쉬운 일만 찾고 그러지는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영향인지 최고 선임급도 눈에 불을 켜고 야전선을 찾아 헤맸습니다. 물론 2등병 1병들은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로 급사 직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군기 잡지 않아도 군기가 알아서 잡혔지요. 아무튼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고 갑자기 주변이 고요하길래 고개를 들어보니 진짜 아무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움직여서인지 도대체 어디가 왔던 길이고 여기는 어딘지 감도 안 오더군요. 주변에서 함께 찾고 있어야 될 후임들은 인기척조차 없고 해는 노을을 지다 못해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해가 굉장히 빨리 저물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지체해도 깜깜하게 되고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초조해져서 야 너네 어딨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해가 저물어 어두컴컴해지자 산에서 내가 소리 질렀는데 누가 대답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저는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헛짓거리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란 말이 기억났죠. 조난당했다는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뻘짓하면서 산속을 뒤지다가 맷도지에 취어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무튼 그럴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배가 고팠습니다. 와 진짜 무섭겠다. 산속 안 그래도 청력이 예민해서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데 인간의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 그 고요한 산속에서 나뭇잎이 떼구르르 하면서 제 귀에는 팍 하면서 들리기도 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무서운 건 익숙해지고 춥고 배고픔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새끼들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없어진 건 한참 전에 알았겠구만 왜 안 찾으러 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는데 콧구멍으로 감지되는 어떤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부대도 산꼭대기에 처박힌 부대에 들어갔지만 애초에 태생이 시골 사람인 저는 더덕 냄새임을 알 수 있었죠. 킁킁거리면서 그 주변을 탐지하다가 아니 무슨 트러플 그 저거세요? 트러플 버섯 찾는 무슨 돼지 같네 약간. 대검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민통선 깊고 깊은 험한 산속에서 자란 산더덕을 득템했습니다. 추위의 배고픔에 판단력이 조금 흐려진 저는 대검으로 껍질을 마구 긁어내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처음엔 되게 썼지만 먹을수록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차피 평시에 지급되는 대검은 날도 서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다 까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지만 인내와 인내를 해 두 개째 까먹고 있을 때쯤 뭐 몇 개를 캔 거야. 어디서 멀리서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어병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이 새끼들아 나 여기 있어. 드디어 저를 구하러 온 후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미안했던 것은 이미 개인 정비 시간일 텐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저 때문에 다시 먼 산속으로 찾아와 죽었던 게 그게 또 감동이었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 손에 대검을 나머지 한 손에 까다만 더덕을 들고 나 여기서 야 하면서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가서 후임들을 만났습니다. 무사히 부대로 복귀하고 그 짬을 먹고도 조난당한 놈이라며 행보관과 포대장에게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펙타클한 하루가 끝난 추억입니다.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든 적든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험한 문어씨님이 올려주신 글이네요. 썰이 잘못됐네요. 그 작전 중에 산더덕 캐먹은 썰. 그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 밤만 되면은 뒤에가 산이라 집이 산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밤만 되면 밤도 아니야.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산속은 집이 동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남향으로 돼 있는데 살아서 해가 계속 비치지 않는 이상 서향이거나 북향으로 돼 있는 그런 집은 해가 한 4시쯤이면 안 보여요. 벌써 한 4시쯤 돼서 해 넘어가면 산에 가려져가지고 해가 안 보여.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또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캘려고 들어가고 그러면 한 5시? 막 여름은 모르겠고 막 겨울 막 이쯤 되면은 한 4-5시쯤 되면은 그냥 완전 캄캄해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방위 확인이 안 돼. 어디에서든 나침반이 없거나 이러면 방위 확인이 안 돼서 어디로 내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물론 내가 맨날 살고 맨날 거기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서 그 뒷산을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눈 감고도 길 찾아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얼마 안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해 떨어지고 나서 산속에 갇히면 진짜 무서워. 저도 갇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집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내려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산에서 해 떨어진 다음에 내려갈 때 그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밤 되면은 산속에서 으아 막 이래. 개 무서워. 누구 막 죽나봐. 개 무서워요. 고라니야. 삐쪽하게 뭐 이빨 나와가지고 후레쉬 들고 이렇게 보면은 눈이 막 번쩍번쩍해. 막 처음에 늑대인 줄 알았어. 그리고 밤에 그때 당시엔 담배 필 때였거든요. 잠깐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배 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 깜깜하잖아.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미리네가 보여요. 은하수. 담배 피면서 하늘 보면서 참 좋다. 겨울이었어. 어디서 그르릉거려. 진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잖아? 갑자기 우리 집 주위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날 게 없는데 갑자기 짐승 으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 발이 그냥 붙어. 상황 판단을 위해서 어디서 그르릉거리는지 찾아 빨리. 그래서 난 처음에는 개인 줄 알았어. 근데 개보다 울림통이 더 굵더라고. 담배 팔아버리고 미친듯이 문 탁 닫아. 개 무서워. 시골 살면은 자기 집 주위에 뭐 그런 짐승 같은 거 없다 그래서 그냥 맨날 나가서 그렇게 살고 그러지만 야 멧돼지만 해도 진짜 등치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멧돼지 얼마나 큰지. 야 멧돼지가 진짜 멧돼지 살은 시커먼데 그 등치가 막 옆으로 통이 이만해. 몸통이 이만하고 길이는 길이는 내 팔 벌린 것보다 큰 것 같아. 소 같아. 진짜 개 커 진짜. 말도 안 되게 커. 뭐 먹고 그렇게 컸나 몰라. 아이 마티즈는 좀 심했지. 모닝 정도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유튜브 썰랑설레 보던 중 갑자기 나도 군대 다녀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꿀잼 썰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억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2016년을 회상해보았습니다. 때는 2016년 4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단 예하 공병대대에서 팔자에도 없는 지뢰병이라는 병과와 팔자에도 없는 육군 훈련소에서 멋대로 발령 내린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여튼 항상 반복되는 지겨운 나날이 계속됨에도 군생활은 반조차 지나가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온갖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저희 소대장님이 소대 호출을 하여 모든 소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소대장님은 저희 중에 4명의 지원자를 요구했는데 그 연유는 옆 동네 기계화 보병사단과 전차부대, 포병부대가 사용 중인 포사격장 방화선의 불발탄 제거였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추가하자면 방화선이란 포사격장 주변에 산림들이 훈련으로 인해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화지대를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배운 건 지뢰랑 삽질밖에 없는데 뭔 폭발물 제거를 해?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더군요. 그래서 소대장님께 여쭈어본 결과 저희는 지뢰 탐지기를 사용해서 탐색 깃발만 꽂고 다니고 뒷수습은 사단이야 EOD 팀 폭발물 처리반이 해결을 한다는 거였죠.
이때 처음 알게 된 건데 사단 예하에 EOD 팀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유도 좋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이죠? 댓글 달려고 마우스나 손가락 움직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는 어떨까요? 알림 설정은 어떨까요? 여튼 이런 식의 인원 차출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원자의 수는 계급과 반비례한다는 점이 있었죠. 거기에 2등병들은 그 당시 한참 활발했던 2등병 복지 정책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제외를 시켰고, 새로 부임 오신 소대장님은 1병 상병 병장 비율 맞추는 정책을 내세웠고, 저와 5호봉 선임 1병 5호봉 선임 패급, 2호봉 선임 병장, 1호봉 선임 소대장님 이렇게 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쩌렁쩌렁한 나팔 소리, 드디어 불발탄 제거 작업이 첫날이 밝았습니다. 불발탄 제거팀은 아침 점호 제외 밥도 1등으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거 개꿀인데? 1병 상봉의 군생활 개풀렸네 뽕뽕 크크록 삥뽕 하면서 지랄을 떨었던 저는 새하늘 받친 후 전날 준비해두었던 지뢰탐지기와 깃발, 경시선, 물 부어서 먹는 전투식량, 레이션, 스티로폼밥, 보온통, 주로 식당에 있는 장국으로 나오는 통, 휴가나 외출 나갈 때 함께하던 나의 동료 출타 가방, 수통, 그리고 방폭 장비라고 해서 바이저 달린 헬멧과 방폭복, 개무거운 전투화 더신을 차량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군생활 수를 계산하고 아침에 보았던 트와이스와 결혼하고 혼수 사러 가서 이케아까지 갔다 오니까 현장에 이미 도착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는 거죠. 예. 그곳에는 이미 예초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피로에 찌든 보병들도 잔뜩 있었고, 전투복이 간지나는 검은색 조끼를 입은 EOD 팀들도 눈에 들어갔습니다. 계급을 보아하니 사병은 거의 없었고 경력이 짱짱한 준이님과 하사님 두 분이 계시다. 자, 다들 준비됐으면 출발하시죠. 준이님의 오더에 따라 소대장님과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입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문제는 방폭 장비였는데 그 빌어먹을 헬멧의 무게가 어마무시하더군요. 심지어 전면 바이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가둬서 온실 효과를 야기시키는 바람에 숨쉬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살면서 머리에 그 정도 무게를 감당해본 경험이 없던 저는 경추가 지르는 비명을 애써 무시하며 나아갔죠. 방어지대 구역에 도착하고 지뢰 탐지기를 사용하니까 점점 피로가 더 몰려오더군요. 워낙 장비가 무거웠던 터라 병사들끼리 교대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니 폭발한 박격포탄 꼬리, 고폭탄 파편, 대구경 탄두 등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위협이 될 만한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준비해온 전투식량을 먹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참 군대라는 게 미운 정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데 산 위에서 보는 넓은 평야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잠깐 평화가 지나가고 오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고 오후 3시쯤 됐을 때 옆에 계시던 소대장님이 준이님과 하사님을 부르더니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더군요. 소대장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서 다가서서 무슨 일인지 슬쩍 보았는데 거의 무슨 미끄덩한 기둥 하나가 땅에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크기는 1.5리터 콜라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저게 뭐임? 설마? 하면서 한껏 얼빠진 얼굴로 멀찌감치 보고 있었는데 준이님이 잠깐 보더니 그것을 끙 하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는 날카로운 직감이 그거 무언지 바로 알아챘고 순간 액션 영화에 나오는 폭발 장면과 현실이 오버랩되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기 일병 이리 와봐. 거기다 가방 메고 있는 너 저 말씀이십니까? 그래. 전투와 미창이 땅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 등줄기에 수분이 증발하여 차갑게 식는 느낌. 저는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아무 의미도 없이 먼지가 될 걸 알고 방어 태세도 갖추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인님도 그 낌새를 느끼셨는지, 아 이거? 야 괜찮아, 불발이야, 야 걱정 안 해도 돼. 주인님의 생글생글한 표정에 살짝 긴장이 풀리려는 찰나, 가방 좀 열어봐. 가방 말씀이십니까? 가방에 있던 먹고 남은 전식 쓰레기를 빼고 주인님이 그 묵직한 쇳덩이를 가방 안에 살포시 넣었습니다. 그 크기 때문인지 가방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윗 입구를 조금 열어둔 채 가지고 있던 경시선을 이용해서 탄두를 결속시켰죠. 소대장님 이거는 좀... 야 괜찮아, 전문가분들이니까. 야 우린 믿고 맡기면 돼. 그때 인간 종에 대한 불신이 싹이 텄습니다. 결국 인간의 파괴적인 본능의 산물이자 21세기 첨단 무기 산업의 기술의 결정체가, 그것도 불완전하게 꽃피운 그것이 저의 등짝에 밀착됐죠.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감에 저를 덮쳤지만 그딴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거 폭탄인가? 폭탄이랬잖아. 폭탄인가? 아니 폭탄은 쟤네가 처리해야 되는데 왜 내 가방에 있지? 모모짱,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폭발할 경우
내 신체 부위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까 불안한 생각이 전염병처럼 솟아나던 찰나. 야, 무겁진 않아? 아 예,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야, 아까 말했듯이 하니까 터지진 않아. 아유, 너무 긴장한 거 같네. 긴장하지 마, 이 자식아. 긴박한 상황에 의한 기억이 소거됨.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은 해야 돼. 사고는 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고 나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진짜 안 터지는 거 맞습니까? 엔간해서? 뭔 소리야 이씨. 혹시나 탄두가 옆으로 새서 국방일보 1면에 나올까 애기 포대기맨 어머니의 마음으로 조심조심 하산했죠. 뭐 모든 상상이 그렇듯 제 상상이 현실화될 리는 없었고 불발 탄두 하나를 수거했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것은 155mm 포탄으로 신관 불량으로 불발된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포병이셨던 분들은 포탄 관리가 일상이시겠지만 이미 한번 포신을 지나 떨어진 포탄을 그것도 빌어먹을 출타 가방에 넣고 내려오는 기분은 정말 군인이 아니었으면 몇 억을 주어도 하지 않았을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작업 도중에 머리 위로 K9 자주포 포탄이 날아가거나 하는 사소한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뒤로 별 문제 없이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모자란 글을 읽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군입대를 앞둔 분들은 저처럼 무르르듯 군생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보고 모집해서 입대하는 걸 추천합니다. 보고형 책 항상 잘 보고 있어 사랑해 라고 갑자기 구역질 나오는 인사로 마무리 지어주신 우리 감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출타 가방에 155mm 포탄 넣고 다닌 썰이었습니다. 아니 155mm 포탄이면은 무게가 얼마나 돼? 나는 옛날에 저 자주 포탄인가 무슨 그거 박싱돼 있는 거 그거 차에다 실었다가 기겁할 뻔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주 포병 나온 애들은 아주 그거 얘기만 하면 아주 막 그거 어차피 안 터지는 건데 개추접을 쌓는 막 하더라고. 막 그냥 댓글에다가 야 나는 졸라 무서웠어. 내 차 뒤에다가 그 몇십 발이 실려있는데 박싱을 돼가지고 나무 박싱으로 돼서 폭탄이 이렇게 존내 길어. 이만해. 한 이만해 길이가.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게 막 그 박스에 막 9개인가 들어있어. 그런 박스를 막 차 뒤에다가 꽉 채워게 타고서 그러고 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끔 가다가 가끔씩 한 번씩 탱 막 이래. 그게 계속 나 뒤에서 운전하는 내내 얼마나 무서운데 그 터질까봐. 근데 막 포병 나오거나 아니면은 막 자주포 막 포탄 만들는데 그거 막 고정하고 막 그러고 막 세팅을 해야지 터지지. 막 그거 막 그냥 하여튼 나 집어 던져도 안 터져요. 너 대가리에 던져볼까? 터지나 안 터지나? 안녕하세요. 썰렁썰레만 보다가 재미지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구독자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다가 좀 뻘쭘한 일들이 군생활에 있었던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저는 1994년 입대한 해군 부사관이었습니다. 어이구 엄청 형님이시네. 당신은 하사관이라고 했죠. 육해공군 같이 있던 회사에 차출되어 가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부대. 특수부대셨구나. BQ라는 부대 내 분사관들만 생활하던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되어서 이것저것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으로 따지면 2등병이죠. 며칠 근무하다 보니 사령관 직책 아래 서열 2위 참모장이 강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듣게 되었죠. 참모장님이 되게 무섭다라는 식? 결제 받으러 누가 갔다가 깨졌다, 어쨌다, 살벌하다 등등 이런 말들이 과장급, 중령, 소령 이런 분들 입에서 말하는 걸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저랑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준장 계급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관심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부대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했습니다. 부사관 장교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일찍 잠깐 축구하고 씻고 출근하는 일과가 계속 이어졌죠. 그날도 아침에 얼굴도 잘 모르는 부사관 선배들이 숙소에 쳐들어와서 상사 중사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운동복으로 연병장에 끌려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침 6시쯤 매일 그렇게 끌려나가 꼴대 앞만 지키다 오고 그랬죠. 2월 말이어서 그래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렇게 꼴대 지키고 있었는데 매일 느지막이 키 작고 땡글한 영감 한 분이 나오시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진 않고 한 번씩 빼먹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시는데 실력은 영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살살해드렸습니다. 괜히 옆으로 가면 다칠까봐 그랬죠. 역시나 제가 전봇대인 줄 알고 전속력으로 지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지나가려고 하시길래 좀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 투정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가 봐요. 육군 부사관에게 맨날
맞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그것도 공이랑 양다리를 한 번에 차버렸죠. 퍽! 달려오는 속도에 공과 함께 다리에 걸려서 공중에 날아 올라가시더군요. 지금도 슬로우 모션으로 그 뜨는 게 보여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세게 찼나 싶어요. 살짝 뜨시나 싶었는데 아래가 걸리고 위에 운동 에너지가 차고도 넘치니 앞으로 날아서 꼬꾸라지십니다. 그리고 대골대골 키가 작으셔서 그런지 공처럼 굴러서 몇 미터를 굴러가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영감님이 그 정도로 날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가서 말을 하려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분들, 부사관, 장교 전부가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넘어지신 분에게 말고 저에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쌍욕이죠. 야 이 개, 너 어디서 근무해? 완전 군장에서 연병장을 너 어디서 근무하냐고. 이 새끼 누가 데리고 왔어? 한 분이 빨리 의무대 가서 파스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멀뚱멀뚱 서 있는 저는 허겁지겁 파스라도 가지러 가고 있는데 가면서 그분은 봤는데 부축받으면서 가시더군요. 저는 의무대에서 소리 빽빽 치면서 파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연병장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썰렁한 연병장에서 파스 몇 장 들고 서 있으니까 한 10분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누는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참모장님 괜찮으십니까? 참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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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사령부대에 소문이 다나고 이상하게도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끝 없으시네 크 하고 말았죠. 저는 행정 쪽에서 일했는데 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격투기 교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HID 교관들이 차출되어서 타 교육장에서 1대1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행정요원이 아닌 현장요원으로 탈탈 털리고 다녔습니다. 별명도 생겼죠. 특수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강한 존재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저를 특공대라는 별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물론 현장이라면서 재미나고 신나고 어드벤처했습니다만 러시아 항공모함 조사차 올라타고 폭풍 만나 시누쿠 타고 복귀하기도 했고 러시아 항공모함에 조사차 올라갔다가 폭풍 만나서 시누쿠 타고 복귀했다고? 상어급, 유고급, 미그 19기 때에도 현장에 있었고 연평 해전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분의 계획은 아니셨지만 현장으로 발령받으시고서 여길 다 다니신 거구나. 행정요원에서 그분이 예편하실 때 저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대인가 그 새끼 어딨나. 지금도 참모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는 됩니다. 모자에 별 붙이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안 쓰고 나오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의성이었지만 정말 죄송하고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하셨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 잘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그냥 일반 보병으로 갔다 오신 거보다는 특수부대에 있으셨던 분들이 말씀하실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스킨스쿠버 배울 때 그때 같이 스킨스쿠버 했던 분들이 대부분 UDT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었거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스킨스쿠버 배우면서 항상 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스킨스쿠버를. 그 삼촌들이라고 불렀는데 삼촌들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야. 막 그냥 영화 듣는 것 같아. 개뻥이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그때. 뭐 무슨 작전 나가가지고 뭐 했는데 막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니 구해줬잖아 막 이러면서 뭐 니 그때 못 올라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머리통 잡고 막 올라왔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다 죽음과 관련된 거야. 죽음 직전에서 관련된 거야 다. 죽기 직전. 막 그거 뭐 끊었잖아. 막 그때 뭐 그 칼로 갖다가 끊어버리고서 그러고서 지나갔지 막 이러면서 무슨 스티븐 시걸도 아니고 스티븐 시걸 뭐 장클로드 반담도 아니고 맨날 뭐 무슨 뭐 사람을 뭐 어쩌고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를 하는데 뭐 죽을 뻔해가지고 막 감전되고 뭐 어쩌고 막 영화 얘기를 하나 싶었어. 그때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 근데 보니까 왜 회사라고 부르고 업무가 그렇게 막 그런 특수 임무들이 많은지 알겠더라고. 일반 군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거를 전부 다 소화하고 있는 거라 특수부대 그 소수 인원들이 완전 그냥 완전 달라요. 그냥 갭 차이가 육군에서 아예 조금만 훈련 받으면 특수부대원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종류. 뭐 한마디로 뭐 개와 고양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호랑이와 사자 막 이런 것처럼 아예 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 병사들 출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수부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2년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막 4, 5년씩 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 짧은 생각이었지. 물론 내가 당연히 신청했으면은 체력 때문에 뭐 면접에서 사이코라서 막 딱 떨어지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처음에 생각한 게 그냥
나는 2년만 빨리 갔다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병지원에서 갔다 왔거든. 근데 그때 특수부대 갔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제가 26살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고 회사들을 다니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29대 사회 돌아다녀 보니까 야씨 이거 뭐 여기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나 저리 치이나 그냥 군대 가서 진짜 상명하복하면서 그냥 어차피 거기도 치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명하복하면서 전투복 입고 군인으로서 사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군인이라고 딱 말하고 다니는 게 멋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집안 자체가 다 군인이에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군인이시고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라 그냥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다. 군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그래갖고 29살 땐가에 기무대 신청하는 거 그거 한번 써보려고 면접하고 만 28인가 커트라인이더라고. 만 29인가 만 28인가 커트라인이야.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 커트라인을 이렇게 왜 해놨을까? 신체적으로 뭔가 개 미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가? 괜히 들어갔다가 조뱅이 치지 말고 원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사회로 환원돼 서 일하고 다니고 방송하고 그래. 기무대 그 쓰려고 그랬거든. 병사 전역하고 나서도 기무대로 들어가려고 알아봤단 말이야. 여튼 그 군대에서는 진짜 그 전투 축구가 굉장히 좀 빡세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축구할 때랑 좀 다르게 친구들끼리 축구할 때는 솔직히 태클 그냥 막 깊게 들어가도 되는데 솔직히 되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축구하잖아. 막 군대 가면 그게 안 돼. 병사들끼리도 안 되는데 간부 끼면 더 안 돼. 간부들 공 잡잖아. 거의 장군 된 공급이야. 앞에서 그냥 한 중사짬 정도 되고 애들한테 띡띡거리는 애가 공 잡았다. 병사들이 공 안 만져요. 더러워서. 그 가서 공 차잖아? 그러면은 훈련할 때마다 꼬장하게 막 너 나와서 너 해봐 뭐 해봐 존나 시키고 막 사람 개귀찮게 그리고 막 사람 짜증나게 하고 그런 애들 아예 건들질 않아서 슛을 하던 골을 넣던. 근데 또 짜증나는 거 걔보다 짬이 높은 상사급이 또 우리 편이야. 그거 막 상사가 와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걔 난리치는 거야. 야 안 막아 이씨 뭐 하는 거야 서가지고 막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태클 하라고 막. 저 축구 잘하냐고요? 아니요 개발이지. 당직사령과 노가리를 까다가 어느덧 잠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여 어느 때와 같은 그런 당직 날이었죠. 그날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날이었습니다. 당직사령 대위. 야 꿀투나 피곤하면 좀 자라. 새벽에 경기하니까 알람 좀 맞춰놓고. 예 알겠습니다. 센스 넘치는 당직사령의 말에 바로 고무링 해제해버리고 양말 벗고 옆에 의자에 발 올린 채 바로 잠들기 시작했죠. 아니 아무리 당직사령이 잘하고 했다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경기 시작 1시간 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깬 저는 당직사령님을 곁눈질로 보니 아예 위통을 벗고 의자 2개를 붙여놓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당직사령은 더한 사람이었네. 당직사령도 보통 사람 아니네. 그때 덜컥. 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복무하고 이제 막 예비군 N년차가 된 새병아리 꿀툰병입니다. 왜 닉네임이 꿀툰병이냐고요? 꿀을 잔뜩 흘리고 다니는 꿀벌 웹툰병이라서요. 웹툰병이 뭐야? 제 군생활 중 겪은 일을 토대로 5개의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적어볼게요. 우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현역 장병 여러분이나 평상시 배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뒤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군대 맞나?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제1의 꿀을 빤썰을 풀려고 하니까요. 저희 중대는 경기 근무 대신 중대 불침번과 4곳의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소대는 생도들이 수업 듣는 충무관 당직을 담당하고 있죠. 생도들이 여기서 모든 수업을 듣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교 건물 2-3개를 합친 크기로 당직실이 거의 교실 하나급 되지만 당직사령과 병사만 근무를 섰었죠. 당직 사령들이 대부분 5급 교수님이나 대위급 교수 사관으로 사령님의 절반 정도는 새벽에 본인 연구실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희가 잠을 자던 TV를 보던 책을 읽던 전혀 신경을 쓰지들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자다가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는 말에 맞춰놓은 알람이 무색하게 몸이 막 일어나려는 찰나
벌컥. 어이 에이데이 뭐하냐? 굉장히 장난스러운 말투로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깜짝 놀랐지만 굉장히 침착하게 현 상황을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지금 양말을 벗고 있고 슬리퍼에 군복도 벗었고 상의도 탈의했고 당직사령은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문을 연 건 아닐 거고 뭐든 간에 됐다. 정말 그간에 군생활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재빠르게 발을 의자에서 내리고 TV를 YTN으로 바로 돌렸으며 부디 당직사령을 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국상 하고 외쳤죠. 팔뚝에는 당직을 의미하는 노란색 견장을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무궁화 2개가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이 목소리에 깜짝 놀란 당직사령은 중성! 하며 외치자 아유 자고 있었나? 아이고 내가 괜히 왔나 보네. 이게 웬걸? 화를 내기는커녕 갑자기 미안해하는 겁니다. 진짜 비꼬는 기색이나 화내는 투가 1도 없이 말이죠. 아닙니다. 잠시 졸았나 봅니다. 솔직히 양말 벗고 의자 다 젖히고서 자던 게 티가 났지만 중령님은 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요즘 워낙 바빠서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곧 있으면 경기 시작하잖아. 같이 축구 보려고 왔지. 처음에는 순찰 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이 축구 보러 오신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분은 생도 이야기나 여러 얘기를 하면서 떠드실 때 저는 멍하니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신 사령님께서 야 꿀투나 TV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있어. YTN도 하루 종일 보니까 그만 좀 보고 싶다. 눈치가 보여서 슬슬 돌리다가 조심스럽게 코미디 빅리그를 틀었는데 두 분이서 한참 떠드시다가 어느새 조용해서 돌아보니 같이 코미디 빅리그 보면서 웃고 있고 계시더군요. 그때 보던 코빅 진짜 리얼 꿀잼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경기가 30분 넘게 남았지만 저는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그때 중령님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네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를 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TV에 온 시선을 집중했죠. 몇 분 후 똑똑똑 벌컥 충성 배달 왔습니다. 고마워. 중령님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견장을 찬 소령 학본 당직사관이 치킨과 액체를 들고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올라가서 용사랑 같이 먹어. 예 감사합니다 충성. 그렇게 소령은 중령에게 치킨과 액체를 주고는 남은 2마리의 치킨 상자를 들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야 용사야 이리 와봐라. 너도 와서 같이 먹으면서 보자. 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종이컵과 물티슈를 대령한 뒤 식사 및 축구 경기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맛있는 치킨과 함께 경기를 지켜봤죠. 경기가 끝나자 중령님께서는 올라가셨고 사령님과 저는 다시 잠에 빠졌죠. 치킨이 좀 남아서요 중간에 옆 전산실 친구들에게 나눠줬었습니다. 아직 햇병아리 예비군이라 액체가 무엇인지는 말을 못하지만 콜라예요. 예, 콜라였습니다. 당직 중에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영창행 급행열차를 탈 뻔했지만 오히려 천국행 열차를 탄 특이한 경험이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육사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추억들이 가끔 떠오르는데 조금씩 정리해서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이번과 같이 배가 살살 아플 수 있는 썰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꿀툰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부대죠? 이 무슨 약간 분위기가 군대라기보다는 약간 대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마치 학과장님이랑 그 학과 교수님이랑 뭐 그리고 학생이랑 뭐 이렇게 셋이서 뭐 있다가 나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들은 꿀 중에 가장 꿀은 글쎄요 작전병이었나 뭐가 엄청 꿀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어느 벙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타이핑만 치고서 그냥 쉬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 비밀 그거를 너무 많이 봐서 몇 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게 금지돼 있더라고.
그런 꿀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힘든 게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 와중에서도 원래 근무 전에 A4 용지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근무하고 있는 중에 A4 용지 가지러 가야 돼서 굉장히 귀찮았던 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물건을 찍었는데 잘 안 찍혀가지고 그거를 이 번호 눌러서 물건을 하나하나 찍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빡셌겠지. 그런 것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힘들고 그랬었지 않을까. 세상에 꿀이 어딨나요? 자기가 있던 때가 가장 힘들었죠. 근데 이분은 그냥 대놓고 자기가 꿀 빨았다 그러는데 진짜 리얼 봐도 꿀 빨았네요. 치킨이 남아? 우선 3명이서 치킨을 먹는데 몇 마리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치킨이 남아? 말이 되나? 수도 이런 데 가면은 지하에 치킨집이 있거든요. 한 사람당 하나씩 시켜 먹어요, 치킨.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피자 한 판 시켜서 나눠 먹어. 한 3-4명이서. 치킨이 남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모 군단 통신운용대대 소속의 현역 용사입니다. 제 보직은 육군의 하나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흉악한 보직을 받게 된 이유를 부족한 글솜씨로 한번 찌그려 보겠습니다. 저는 1월 ATCIS 운영 통신주특기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훈련 7주간 설 때문에 7주가 됨. 저는 수료식과 후반기 교육에 대한 기대로 버텨냈습니다. 훈련소 분대장들에게 정보통신학교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익히 들어서인지 제 통제된 삶을 정통교가 구원해줄 것 같았죠.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저는 정통교가 아닌 모 군단에 바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듣자 하니 저희 대대가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TO가 그냥 바로 떨어졌구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단 운용대대로 전입된 이후에 저는 강제로 보직 변경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전산병으로 보직 변경되었죠. 저희는 군단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PC를 정비하고 설치해주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원래였다면 얼마 전에 윈10으로 업데이트된 군단 서트방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설치를 해줘야 했죠. 윈10으로 업데이트하는구나 이제 군대도. 저희 대대의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대 건물과 통신단 건물이 붙어있어서 연대장급 지휘관인 통신단장님을 정말 밥 먹듯이 봅니다. 그리고 제 일터인 자원관리반엔 주무관 1명과 맞선님 1명뿐이죠. 간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주무관과 맞선님 모두 부사수를 키우기 매우 극도로 귀찮아합니다. 전입 후 2주 동안 포맷하는 방법 하나뿐밖에 배우지 못했죠. 그리고 전입 2주차 때 토요일 맞선님은 정기 외박을 나갔습니다. 물론 주무관도 주말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전파한다. 자원관리병 1명 단 지휘통제실로 이상. 저는 분대 결산도 잘 참여하지 않는 제 맞선님의 외박 소식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통신단 지휘통제실로 향하게 된 저는 당직사령은 군단 지휘통제실로 가라고 했고 2등병이었던 그때 그는 그곳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몰랐죠. 대위, 당직사령, 야 주특기 좀 배웠지? 그대로만 하면 돼. 제가 배운 거라고는 포맷하는 법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전 간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당직대기 차량을 타고 군단 지휘통제실로 도착했고 어느 PC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휘통제 팀장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장성급 지휘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휘통제 팀장, 대령. 왔어? 주말에 미안해.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 지휘통제 팀장 PC가 무한부팅이 되는 문제가 있었죠. 포맷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는 주무관에게 군 유선 전화로 10통 넘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은 받지 않았고 옆에 5명가량의 군대 간부들은 빨리 해결을 해보라고 닥달했고 주무관은 전화를 안 받고 이등병에겐 너무나 가혹했고 제 활동복 등 부분은 식은땀에 젖었고 3mm로 짧게 친 옆머리에서는 차디찬 땀이 떨어졌습니다. 야, 간부들 막 둘러싸고서 한 5명의 간부가 막 둘러싸고서 나 혼자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컴퓨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야, 뭔 땀을 그렇게 흘려? 덥니? 야속한 팀장님의 문서 파일로 제게 부채질을 해주면 타들어가는 제 속이 부르짖혔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아니, 이 아니란 선택으로 군단의 주말간 상황 유지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 PC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며 군단의 상황 유지에 꼭 필요한 PC였고 처참하게 밀려있는 PC는 본 위관급 간부들도 땀을 흘렸고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조치는 주무관님이 직접 출근해서 꽤 길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무관님은 절 자원관리반에서 쫓아냈고 전 행정반에서 소대장님의 임무 중 하나인 홈페이지 관리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들은 대대 사람들은 저를 아직도 홈페이지 관리병으로 신청해서 입대한 것으로 알고 있죠. 테니스장 관리병, PX 관리병 목격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홈페이지 관리병 목격하신 적 있나요? 현재 상병 4호봉 아직까지도 그 임무를 수행 중이고 주특기 특급입니다. 중구난방한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개꿀 빨아서 전문화사 마렵다. 그 전문화사로 들어가 그냥 계속 홈페이지 관리하면 되지. 개꿀이네. 야 예이씨 군단에서 통제하는 그 군단을 24시간 운용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컴퓨터 메인 컴퓨터였는데 그거 급해가지고 일요일날 자원관리병 전산병 불러가지고 막 컴퓨터 고친다고 그러는데 근데 참 군단도 인재 없다. 어? 야 군단에서 뭐 한다고 그냥 자리만 저게 바로 자리만 보고서 사람을 그 운용하는 그 행태의 그거야. 나 삼타로 할 때 봐봐. 어? 난 책 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전쟁으로 보내버리잖아. 그럼 나가면 잘 싸워.